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우리가 뭐 그 다양한 우리가 스터디를 같이 하겠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보면 좀 몸을 푸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물론 자기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또는 뭐 디지털 마케팅이나 뭐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뭐 AI 인공지능을 하거나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과 이것을 활용하는 목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번 스터디를 하면서 각각 설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제작과 더불어 이 자기가 제작한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의 내용까지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봤고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부제목으로 한번 자기 자신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그런 좀 방향도 같이 살펴보자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넣어 봤습니다. 볼게요. 일단은 저를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고 각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해시태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저는 일단은 뭐 저 김유수환 강사고 자 앞에 해시태그 붙였죠. 이렇게 좀 검색이 되게끔 쉽고 '나의 브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김유성 강사, 친절한 유성쌤, 유쌤 클래스, 민들레 미디어, SNS 마케팅 강사, 콘텐츠 제작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렇게 저는 총 6개, 7개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의를 해 봤는데요. 자,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각자. 나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 또는 콘텐츠에 대해서 이것만큼 이 단어만큼은 가지고 가고 싶어.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 숫자는 몇 개라고 제가 제한하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여기 줌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나는 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다." 뭐 저기 박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우 에디터도 들어가겠죠? 그죠?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생각나는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적어 보는 겁니다. 그대로. 눈에 늘어가는 네 배정희 선생님 좋습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좀 단어를 이렇게 띄지 마시고 붙여 가지고 하나로 눈에 늘어가는 눈에 뭐든 늘어간다는 뜻입니다. 눈에 늘어가는 눈에 는다. 는다. 눈에. 저처럼 줌 채팅창에 김유성 물론 해시태그는 지금 안 넣으셔도 됩니다. 김유성 강사, 친 친절한 유성쌤, 그다음에 유쌤 클래스, 블레미디어, SNS 마케팅 강사, 콘텐 콘텐츠 제작 교육, 온라인 마케팅 교육. 이런 식으로 한번 네 해시태그 넣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단어만 이렇게 한번 적어 주셔도 됩니다. 네 안지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라쇼, 네 어라쇼, 그다음에 라디오, 유쾌한 DJ
그다음에 추억 속으로. 네, 일단 한번 좋습니다. 막 한번 적어줘 보세요. 네, 미라쌤 같은 경우에는 미라쌤 영어, 산본 미라쌤, 그리고 미라쌤 영어, 한자도 하세요? 한자도 하시는군요. 네, 닥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맞아요. 닥치는 대로 해야, 지금 이 시대는 뭐든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진짜. 맞습니다. 까칠한 케이든, 까칠한 케이든, 까칠한 케이든. 일단 그 별명이네요. 은정 선생님 지금, 어, 노 메이크업인가요, 지금? 네. 그런가요? 자, 은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까칠한 케이든. 그리고 별명도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친절한 유성쌤 한 것처럼 자기 별명 앞에 이렇게 까칠한이라는 거 넣어줘도 나쁘진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까칠한이라는 게 뭐 좋은, 물론 재미있는 이미지, 그 의미이긴 하지만 까칠하다. 그러면 약간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케이든이 정말 까칠한가 보다. 라고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네, 정윤쌤 같은 경우에는 느네, 독서가 느네, 그림이 느네, 여행이 느네. 자, 지금 정윤 선생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느네라는 중심으로 해서 독서가 들어갔고, 그림이 들어가고, 여행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정윤 선생님은 독서와 그림과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아실 겁니다. 키워드만 봐도. 자, 저는 지금 7개 적었는데요. 좋아요. 바우 에디터. 융합 교육 설계. 아하는 뭔가요? 아하. 아하요? 네. 그냥 뭔가 새로운 거 느꼈을 때 아하 하는 그 감탄사예요. 네, 네, 네. 아하. 그다음에 창의적 블록. 네, 음. 좋고요.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막 적어보셨고, 어떻게 보면, 이 적은 것 중에서 좀 세 개로 좀 간추려보는 또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기가 적은 것 중에서 세 개로 한번 좀 줄여보세요. 세 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많이 적었는데, 위에 채팅창에 보면 많이 적었는데, 여기서 나를 또 표현하는 단어를 또 세 개로 압축시켜 보라고?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각자 해보세요. 물론 세 개만 적어주신 분은 세 개가 대표 키워드겠죠. 그렇죠? 네, 저는 7개 중에서 50%를 압축시켜서 이게 세 가지를 또 적어봤습니다. 친절한 유성쌤, 유쌤 클래스, 민들레 미디어.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그 많은 키워드 중에서 압축시킬 때는 추상적인 단어 또는 감탄사가 들어가는 단어는 이왕이면 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하, 아하 같은 거. 우리가 물론 이제 앞으로의 스터디 여정 시간에 이런 키워드만 집중 공략을 해서 또 배워보는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모든 스터디 때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바우 에디터, 융합 교육 설계, 창의적 블록. 아주 좋은 키워드예요. 지금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교육 카테고리네요. 그렇죠? 융합 교육 설계와 창의적 블록을 하는데 그 메인 브랜드가 뭐야? 바우 에디터라는 그런 브랜드가 들어가겠네요. 어라쇼. 자, 지현 쌤 어라쇼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라쇼. 어라쇼가 어떤 의미인지. 어서 오세요. 네?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라. 나의 쇼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라쇼. 네, 좋습니다.
라디오 추억 속으로, 라디오 추억 속으로 좋습니다. 라디오 추억 속으로. 네. 그 다음에 미러쌤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딱 키워드 딱 들어가 있죠. 그렇죠? 미러쌤 영어, 3분 미러쌤, 미러쌤 영어 한자. 그렇죠. 지금 보니까 키워드가 겹쳐 있어요. 미러쌤 영어와 미러쌤 영어 한자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미라쌤 한자라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라쌤 영어, 미라쌤 한자, 3번 미라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라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처럼 보면 이렇게 세 개가 메인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3분 미라쌤은 미라쌤이 하는 그 교육은 영어와 한자를 메인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가 각 플랫폼마다 키워드가 메인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플랫폼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플랫폼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유튜브가 키워드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100% 그건 아닙니다. 유튜브는 키워드 중심의 플랫폼이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키워드를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플랫폼이나 컨텐츠를 제작하기 전에 키워드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몸을 풀어봤고요. 지금 우리가 적은 이 키워드 있잖아요. 7개에서 또는 3개로 압축시켜가지고 자기가 정의해 놓은 거, 이거를 꼭 각자 메모장에다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모든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할 때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중에 키워드 시간에 이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정말 이게 써와도 될 키워드인지 한번 그런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지금 보면 화면에 뭐가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면 네. 눈깔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 일단 저도 제가 2016년도까지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2017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맨 처음에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출근 직장 월급만 받았는데 월급쟁이 정말 편했는데 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랬죠. 근데 이제 뭐가 이제 보이죠, 그렇죠? 점을 하나 찍어 보려고 했습니다. 뭔가 하나를 한번 찍어 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물론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좀 약간 능숙해도 상관없고 완전 초보자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스터디 때 다른 스터디와 다르게 여기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모르면 다시 해보고 실수하면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수를 하고 모른다고 해서 전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맨 땅에 헤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줄곧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영상 제작이나 디자인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이걸로 앞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계속 이것만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때 당시에 혼자 제주도 가서 막 이거 아이템에 대한 연구를 막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약간 머릿속이 복잡할 때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가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우리 지난주였나요? 엊그저께 우리 독서 그 모임 할 때 정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약간 좀 헷갈려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 콘텐츠를 제작할 때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하나 스쳐가는 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관심 있거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관심 영역, 내가 정말 이건 관심 있어. 이건 다른 사람의 못 미치게 내가 지속적으로 흥미진진해. 두 번째는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왔어.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봤고, 자, 저는 그래서 이제 길 가다 보니까 민들레라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들레가 참 꽃말이 좋아요. 물론 이렇게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그런 꽃말도 있지만, 그거 아시죠? 이게 이 꽃이 바람에 날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맨 오른쪽 거 이거가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이렇게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꽃을, 민들레를 또 피웁니다. 어떤 척박한 땅이라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모습을 보면서 또 그때 당시에 제 아들이 유치원 다녔을 때인데 유치원 반 이름이 또 민들레 반이었어요. 그래서 좋아. 민들레 음이 좋은데 그리고 시작하는 사업의 이름도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 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나름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자라는 의미로 민들레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맨땅 헤딩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회사를 다니면 뭐 사무실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책상도 있고, PC도 다 제공을 해주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직접 제 PC를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야기부터 블로그에 담기 시작을 했어요. 자,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완벽한 것만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콘텐츠도 그렇고. 자, 볼까요? 자, 맨 처음에 맨땅 헤딩을 할 때 PC 조립하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PC 조립, 그러면, 어디 있나요? PC라고 할까요? 네, 이쪽 보면 워낙 쓴 게 많아서, 어디 있나요? 농산 할게요. 여기 있네. 2017년도 2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이때 정말 민들레 미디어가 어떤 뭐 형태도 없었고요. 브랜드에 대한 어떤 뭐 아무런 그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 달에 이렇게 민들레 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민들레 PD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용산 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서 컴퓨터 조립 PC를 맞추고 이렇게 조립을 해 와서 집에 한 켠에 이렇게 공간을 마련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름 정말 이때 프라이드가 정말 강했습니다. 이 컴퓨터 한 대가 앞으로의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PC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발견하고 철학을 발견하고 아이템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브랜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민들레라는 그런 어 제가 잠자다가도 이런 민들레 호시라는 그 노래 아시죠? 민들레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 마치 내 노래 같고 그리고 마치 나를 위한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노래였냐면 두 배 그런 노래가 있어요. 민들레 호시라는 노래가 있어요. 민들레 호시대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박미경의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노래가 좀만 들어볼게요.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목소리가 안 들리네. 네, 사업 맨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음.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약간 극복하고 이겨내보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변한 브랜딩 철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라쌤 같은 경우는 삼본 미라쌤, 미라클 미라쌤이 정말 하나의 불변한, 앞으로 변하지 않는 브랜딩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바우 에디터도 하나의 또 에디터 브랜딩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컨텐츠를 맨 처음 시작할 때 기술 배우고 테크닉적인 부분 배우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뿌리는 자기만의 확고한 브랜드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민들레 미디어라는 그런 막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해서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했었죠. 제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로고를 한번 좀 멋있게 한번 좀 그분이 이제 이렇게 붓글씨 쓰는 그런 좀 재능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막 써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로고는 이거였는데 다양한 이런 아이덴티티를 좀 확립하는 시간이 또 필요했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를 세팅을 했고, 자, 그러면, 좋아. 브랜드 세웠고, 하드웨어도 세웠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팔아야 돼. 뭔가 이제 수익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콘텐츠를 제작하고 콘텐츠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돈을 일단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화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저도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 사업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처음부터 제품을 어떻게 포장해야 될까라는 막 욕심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업 시작하면 바로 매출 일어나고 돈 다 잘 벌 줄 아는.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오프라인 가게를 이렇게 월세 내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폐가망신해서 막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오프라인의 사업의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것보다 최대한 온라인 공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와 그다음에 자기의 브랜드와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고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각각 사업의 아이템마다 조그마한 공간도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포장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영상 프로덕션으로 시작을 했죠. 영상 프로덕션으로. 그래서 블로그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을 막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블로그 내용 보면 이렇게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초창기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 뭐 어디 회사를 방문했다, 뭐 회사 뭐 보면 맨 앞쪽 볼까요? 막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때 당시에 같이 팀원들이랑 막 유니폼도 맞췄습니다. 유니폼도 맞추고 이렇게 카메라로 가지고 이렇게 홍보 영상도 이렇게 찍고 막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때 당시 참 젊었죠. 지금도 젊고요. 네, 이렇게 막 촬영을 막 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드론도 날리고 홍보 영상도 이렇게 찍고 막 그렇게 일을 막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결국은 이것을 알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식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다녔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지인 중심으로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지인 중심으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인으로 하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냥 지인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인을 통해서 이제 연결고리가 맺어진 그런 계기는 됐었죠.
이제 이건 제 얼굴까지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었었는데 사업 초반에는 제 얼굴도 솔직히 부끄러워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었어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신도 정체성이 없었었죠. 근데 지금은 다 공개하고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카페에서도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이렇게 기차에 타면서도 이렇게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고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어떻게 팔려야 할까? 첫 번째, 나를 가리지 마라.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브랜드의 메이커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러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삼본 미러쌤 브랜드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학생들을 가르쳤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걸 결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주체가 되는 미러쌤의 얼굴을 보고 미러쌤의 행동을 보면서 또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를 가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북이 나의 시장이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요. 저는 그냥 동네 장사만 할 건데요. 그러면 진짜 동네 장사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수원에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존이 작아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업을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전국이 나의 일터라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막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증가를 했고 세 번째는 현장에서 배우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 오늘 하루하루 나의 일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저는 블로그 맨 처음에 작업할 때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꼭 블로그에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남기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아직 이제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그 내세울 것 없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쌓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 가는구나.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완벽하면, 물론 대기업 거 쓰죠. 완벽하면 정말 글로벌 기업 거 쓰죠. 근데 우리가 왜 가성비를 찾고 중소기업 걸 왜 찾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있고 경험담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스스로 당당하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1인 기업인데, 그렇게 막 의기소침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이게 한 번 사는 인생, 그 사람도 똥 싸고, 그 사람도 오줌 싸고, 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당당하더라고요. 나도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사람도 밥 먹고, 그 사람도 잠자고, 똑같은 인간인데, 돈이 있고 없고의 그 유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앞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그런 초반에 나는 당당하다. 그래, 될 테면 해봐라. 그냥 될 때까지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장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건 사업장을 내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면 그때 이제 대한민국 오너로서 일을 하는 그 사장님이 되는 건데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상에 노출되기 위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오너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장님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처럼 꾸준히 배우고 업그레이드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교육생분들과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이게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안 하잖아요. 안 하신 분들 대부분이 제가 한번 가끔씩 들어가 봐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고 블로그도 들어가 보는데 중간에 배움을 멈추신 분들은 모든 게 다 멈추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확고하게 알아서 블로그를 운영한다?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서 유튜브를 운영한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이게 전공을 떠나서 지금은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매월 책을 읽고 같이 나눔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각자의 전공이 있지만 내가 메인으로 한 전공 이외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가 사업 초반기에 한 2년 동안에 정말 우여곡절을 쌓으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비전과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물론 컴퓨터를 조립하는 것도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같은 경우에 저는 처음에 없이 시작을 했다가 돈이 좀 모아져서 사무실 공간을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볼까요? 근데 지금은 결국은 사무실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사무실도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면 잠깐만요. 그때 정말 고생했죠. 이때 제 이름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실직도 하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고 정말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사무실이었어요. 이렇게 공간도 이렇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판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쁘죠? 이쁘죠? 그리고 안에 이렇게 스튜디오도 이렇게 막 만들었었죠. 이쁘게 막 꾸몄어요. 막 액자도 걸고 막 정말 다 재미있게 막 꽃도 사업을 하면 이렇게 꽃들도 막 보내오잖아요. 이렇게 꽃들도 하고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실 공간을 다른 사람들을 필요한 분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는 월세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무실이란 공간이 정말 다양한 좀 물론 공간의 기회도 제공을 해주지만 가성비로 보자면 꼭 필요한 분들만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1차 투자죠. 그렇죠?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그리고 나만의 제품 만들고 이게 진짜 현실화를 만들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품을 홍보하는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네 가지 과정이 지금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그 현실적인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게요. 우리가 물론 오프라인 스터디 때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지만서도 우리가 같이 모인 목적 중에 하나가 미디어 그리고 콘텐츠를 배우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스터디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막 기술적인 부분을 막 깊이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왜? 오늘부터 막 깊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머리가 막 복잡하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오늘은 정말 가벼운 겁니다. 가벼운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플랫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플랫폼은 어디까지가 플랫폼일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글 한번 써줘 보세요. 자, 플랫폼 하면 내가 생각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한번 이런 거예요. 이렇게. 좋아요. 와. 네. 박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이버.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정말 거대 공룡 기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SNS. SNS에는 인스타, 페이스북, 트위터가 다 포함되어 있고, 자, 미라쌤 말씀하신 지역, 커뮤니티, 맘카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에서 지금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정말 이게 크게 성장해 있죠. 그 다음에 틱톡. 맞아요. 틱톡,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구글 블로그, 구글. 쿠팡. 맞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아세요? 쿠팡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또 플랫폼이 있죠. 어딘지 아시죠? 쿠팡을 또 위협하고,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매 대행이죠. 해외 직구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사이트들이 또 쿠팡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거대 플랫폼이 테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알리익스프레스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고 지금도 이게 물건을 살 때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테무도 한번 설치를 해봤거든요. 테무도 알리익스프레스랑 비슷한데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약간 좀 싼 건 싸지만 비싼 건 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테무 설치만 하고 주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계세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보면 텍스트 중심이나 이미지 중심이나 동영상 중심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아, 은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테무 주문해 보셨어요? 어떤 거 주문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뭐 자질구레한 거. 네.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 정말 쌉니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죽하면 오프라인 그 스터디 하거나 강의할 때 막 제가 장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막 뭐 촬영 장비 뭐 좋다 막 그런 거 제가 그렇게 장사꾼이 아닌데 오프라인 스터디 강의할 때 그런 말 하니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웬만하면 안 했는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샀다. 우리나라에서 사면 되게 5, 6만 원짜리를 알리익스프레스는 거의 50%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나중에 한번 스터디 할 때 정말 올바로 제대로 직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플랫폼이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처럼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이 많이 있어요. 자, 일단은 플랫폼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플랫폼의 실을 우리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컨텐츠를 아무리 제작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이런 간단한 플랫폼이나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앞으로 스터디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데 무척 많이 큰 힘이 됩니다. 자, 요즘 뜨는 게 이거죠. 라이브 커머스. 이제 뭐 뜬다라고 하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한 2년 정도부터 뜨기 시작을 했죠. 왜 떴을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떴었죠. 그때 이제 비대면,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쇼핑몰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비대면 라이브 커머스가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전 세계 지구적인 환경이 이렇게 미디어 이런 트렌드도 바꿔버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플랫폼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제 다양한 플랫폼 중에서 나에게 맞는 농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농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뿌리를 농장에 내가 거둘 열매, 돈, 수익화를 위해서 씨앗, 자기의 브랜드 또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플랫폼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늘 이거 블로그에 포스팅 하나 하면 이거 과연 효과 있을까? 이건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물론 시간 낭비하는 콘텐츠 포스팅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를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뭐든지 할 때든지 이런 기본 법칙을 같이 스터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콘텐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콘텐츠. 이건 제가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기본이죠. 그렇죠? 영상, 사진, 글,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고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콘텐츠에 대한 것을 이 네 가지와 같이 접목시켜야 결국은
플랫폼에서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나는 영상을 잘 찍어. 난 스마트폰으로 잘 찍고 그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영상으로 밀어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사진 한 장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사진 작가의 역할이죠. 사진 작가. 나는 책 하나는 잘 쓰고 글 하나는 잘 써. 그런 분들은 글로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괜찮겠죠. 나는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있어. 그러면 음악가가 되는 그 음악가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같이 접목되고 같이 종합적으로 돼 있으면 막강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영상, 사진, 글, 소리 이게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인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엔 글쓰기를 우리가 손수 썼던 글쓰기를 카피라이팅으로 해가지고 뭐 바드나 리튼이나 네이티브나 아수겁이나 오픈 AI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이 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글 쓰는 그런 아이디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AI 영상 제작도 그렇고, 편집도 그렇고, 음악 제작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스터디 때 뭘 공부하나요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기본적인 컨텐츠 요소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제작에 대한 스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스터디가 마무리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일단 우리가 AI 쪽으로 일단 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내용과 사이트와 그다음에 이런 하나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스터디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참여를 하시면 진짜 말 그대로 본전은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최종 마지막에는 각자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내면서 이 포트폴리오를 여기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면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일단은 콘텐츠는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도 쿠팡도 그렇고, 물론 대기업들이 요즘 뭐 인사 조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이게 사람을 자르는 그런 나이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도 보니까 이게 뭐 8,700 제가 톡방에 하나 올려드렸죠. 삼성의 대기업 다녔던 여성분이 1억 넘게 연봉을 받았던 분도 50살, 60살도 못 채우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경험에서 콘텐츠가 자기 이후에 인생 이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콘텐츠를 그럼 기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자, 나는 그러면 좋아요. 나도 이제 인생 이막을 정말 멋지게 살고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한번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나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해야 될까요? 볼까요? 자, 이 네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콘텐츠 핵심 포인트가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전문성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전문성.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직접 우리 여기서 채팅창에서 글을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나의 전문성을 부각시켜준다. 이미 보유 중인 나의 전문성.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 뭐 나는 그림을 잘 그려. 꼭 이게 뭐 그림을 뭐 어디 정말 세계적인 화가가 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이 사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부각시켜 줄 수 있게끔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10분 활용하기에 보다 단단한 콘텐츠를 기획하기 가능해요.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을 모르면 콘텐츠를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만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블로그 이런 부분들을 쭉 모니터링하고 서치를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챌린지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포스팅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근력 쌓기에는 좋은데 이 과정 중에서 나만의 것을 다시 포장해서 포스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문성, 내가 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곧 나의 관심사, 콘텐츠 제작을 취미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게 장점이에요. 내가 좋아하면 아무리 지쳐도 지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흥미가 생기는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출장을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막 우리 이럴 때가 있죠. 운전을 하다가나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그러면 어디 멈춰가지고 기록을 해야 된다든지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솟아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갑자기 들어가서 노트북을 꺼내서 막 영상 편집을 막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거다 보니까 지치지가 않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컨텐츠. 그 다음에 SNS를 기존 사업 홍보 수단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 사업, 내 채널, SNS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시라. 그래서 지금 막 챌린지로 어, 철학적인 포스팅하는 거, 글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 거기에서 어느 정도 블로그 글 쓰는 힘이 생겼으면 차츰차츰 자기의 하는 사업으로 옮겨 와야 됩니다. 글 포스팅이나 전체적인 블로그 분위기가. 그래야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를 꿰맬 수 있는 건데, 어떤 블로그에는 마치 이제 어떤 사업장은 어, 꽃을 사업하는 블로그인데 꽃 관련 컨텐츠보다 글쓰기 뭐 하루하루 뭐 도전 챌린지 있잖아요. 왜 그런 챌린지가 전체적인 블로그의 한 80%가 넘어가. 그러면 블로그에 대한 정체성이 희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네이버에서 되게 안 좋게 보는 겁니다. 네이버에서 그런 블로그는 노출을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죠. 이제 그건 나중에 블로그 우리가 스터디할 때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모습입니다. 앞으로 나는 내 분야에서 어떻게 난 성공하고 싶어. 내 이미지를 정말 이 분야에서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모습으로 하고 싶어. 라는 걸 자꾸 컨텐츠에 기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세요. 자, 퍼스널 브랜딩의 하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GPT가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2년 중에서 1년은 GPT 데이터를 쌓는 과정이어서 명확한 프롬프트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저기 GPT 다 전문가라고 다 하고 있죠. 그 전문가 경력이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그 과정 중에 나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고 싶은 내 모습이거든요. 나는 GPT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목의 나의 모습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로 퍼스널 브랜딩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냥 손 놓고 그냥 따라가 가기만 할 건가요? 각자 만들고 싶은 내 모습을 그렇게 캐릭터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가지가 모였을 때 앞으로 꾸준하게 만들고 홍보하는 지속성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나는 좋아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뭐 키워드 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런 뭐 간단하게 단어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도 하나 필요해요. 자, 보면, 이제 이건 뭐냐면 제가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2024년 올해 인크로스 마케팅 이슈 캘린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줌 채팅창에 한번 파일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뭐냐면요. 내가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날 때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훈련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줌 채팅창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만 하고 좀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3월 달입니다. 3월 달에 나는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자, 먼슬리 마케팅 태그가 있죠. 자, 꽃샘추위, 황사, 새학기, 새 친구, 프로야구 개막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제 미라쌤 같은 경우에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새학기, 새 친구가 되겠죠. 새학기, 새학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앞으로 아까 전에 키워드를 넣었던 거 있죠. 왜 미라쌤 영어, 뭐 군포 영어 그런 것처럼 그게 키워드가 가지고 있죠. 그 키워드에 새학기라는 키워드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일단 그게 없는 분이라면 이렇게 새학기 새 친구 또는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저도 한번 파일을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새 학기 새 친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보면 한국 절기로 봤을 때는 경칩도 있고 춘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일로 봤을 때는 한국 여성의 날, 화이트데이, 뭐 국제 강아지의 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나 만들고 싶은 콘텐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운동이 있죠. 이거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 그 선거 관련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 왜? 유튜브에서 대부분의 니즈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사람들이 검색을 해보면 거기에 해시태그를 걸리게끔 하거나 블로그에 이런 키워드를 집어넣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영역으로 따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즌으로 보면 개강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사철이기도 해요. 이사철. 그리고 여행 캠핑, 학기 중에는 입학.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보면 이렇게 식음료, 산업, 수송, 테크, 이게 각각의 비즈니스 사업별로 중요한 행사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쭉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끼리 뭐 IT 우리 왜 코엑스나 그런 데서 하는 그런 거 있죠. IT 뭐 그런 대전이라든지 뭐 AI 인공지능 대전이라든지 그런 거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참여해 보는 것도 정말 이 트렌드를 익히는데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를 읽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코스 마케팅 네이버나 구글에서 인코스 마케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매달 그리고 매년마다 이런 이슈된 캘린더 그 태그 캘린더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뭐 3월 달이 아니더라도 4월 달, 5월 달 계속해서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 키워드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자기의 사업의 키워드를 결합시키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디어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이 키워드적인 부분은 우리가 스터디할 때 키워드 스터디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테일하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한 10분만 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그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강의 영상은 나중에 좀 다시 시청하실 수 있도록 URL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분들은 일단 뭐 라이브 참여나 다시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또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은 보면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험이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좀 그런 에피소드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의 경험이 노하우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 경험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결시켜 보세요. 자, 육아용품 중고 마켓 당근 사고 파는 노하우 이거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 20만 원 생활비 아끼는 노하우. 그 다음에 한 달 식비 50만 원으로 먹고 사는 노하우. 창의적인 아이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노하우.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교육 노하우. 아, 이게 그냥 우리 일반 엄마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검색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것 같은데 그게 컨텐츠가 다 되는 거예요. 이런 노하우들. 그 다음에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상처받지 않고 대인관계 잘하는 방법 또는 웃으면서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협상 잘하는 방법, 회의록 잘 정리하는 방법, 보고서 잘 작성하는 방법. 이런 거, 그 지금 주제 나와 있는 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이 육아와 그다음에 일하면서 얻은 노하우라는 그런 큰 주제로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적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콘텐츠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관심 기반 플러스 그동안에 내가 불평 불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평소 불만이 있거나 아쉬웠던 점이 우리 집 건강 밥상 반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는 왜 없을까? 이거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없으실 텐데 요리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강의나 이런 레시피 배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것조차도 컨텐츠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컨텐츠로 한번 변환한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건강한 식단과 반찬으로 돈 벌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집안 살림 하면서 매일 건강 밥상 만들기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 쉽지 않죠. 현실적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반찬으로 집안일과 일을 병행할 수 있을까? 꼭 요리 전문가만 요리 컨텐츠를 할 수 있을까? 할 반찬이 있어야 반찬 콘텐츠를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의 이런 아쉬웠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적어보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불편했던 것, 내가 평소에 불만이 있었던 것을 정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콘텐츠로 변화한다. 주부로서 잘 할 수 있는 건강 식단 정보로 돈 벌기.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반찬 만드는 방법. 노하우를 지식 정보 콘텐츠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해주셔야 될 숙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는 내 삶 속에서 평소에 불만이 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이런 게 불편하더라. 나는 이런 게 좀 아쉬웠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 자, 이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콘텐츠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고요. 불만이 있거나 아쉬웠던 것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이 적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게시판에 같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만의 컨텐츠 발견한 방법,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줌 채팅창에 같이 올려드릴게요. 줌 채팅창에 평소에 불만이 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 콘텐츠로 이런 불만, 아쉬웠던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좀 서비스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시면, 적어보시고 나서 제가 우리 민들레 미디어 그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에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방에 정회원 숙제 게시판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이 부분들을 뭐 간단하게, 우리 숙제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의 생각을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피드백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걸 적으셔서 여기 게시판에, 여기 커뮤니티에다 제가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원 숙제 게시판이라고, 정혜원 숙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막 복잡하게 막 멋있게 쓸 필요 없어요. 아, 내 삶 속에 불편한 게 뭐다, 그런 거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콘텐츠로 어떻게 돈을 버는 거야? 콘텐츠가 수익화가 되는 5가지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발견이에요. 상황을 인지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는 외국인 앞에서 말을 겁나 못해. 외국인 앞에만 가면 떨려. 뭐가 문제지?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발견했던 이 부분 있죠. 평소에 불만이 있거나 아쉬웠던 부분. 이게 바로 1번이 되겠죠. 1단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 결심.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지금 제가 이번 주 이거 아쉬웠던 점, 불편한 부분 한번 적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결심인 겁니다. 한번 해보는 거야. 대체 이 불편했던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영어 회화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도 써보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결심을 했으면 뭐예요? 3단계, 실행입니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회화 딕테이션 잘하는 방법, 쉐도잉 잘하는 방법, 영어 회화 관련 콘텐츠 지속 생성, 관련된 콘텐츠를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저도 그래요. 완벽해서 강의합니까? 완벽해서 누구를 가르치나요? 완벽해서 콘텐츠를 만드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영역, 내가 앞으로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부담이 덜해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익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자, 여기서 1단계에서 5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생각해 보세요.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3단계. 3단계? 네. 3단계. 다른 선생님들은요? 야,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을 못 하셔.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진짜 맞아요. 배종현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입니다. 3단계가 가장 어려워요. 콘텐츠 만들기. 이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어려워서 엄두를 못 내죠. 아무나 엄두를 못 내죠. 왜? 이 3단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심해서 3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만들어야 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3단계로 못 넘어가죠. 이 2단계로 못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막 배우러 다녀요. 발견만 주구장창 하러 다닙니다. 발견만. 여기 가서 발견하고, 여기, 저기 가서 발견하고, 그래.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만 계속 발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떨어져 가고 있고, 여기 가면 나이 부족한데, 그리고 나서 한번 맘 먹고 결심으로 넘어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젠장 교육이 일회성이야. 하고 끝나. 그리고 뭔가 좀 멘토링 받거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뭐가 없어져 막. 그러니까 혼자만의 독고다이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육 상황이나 교육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단계별로 같이 스터디하는 분들끼리 멘토링도 하고 같이 스터디를 해야 힘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적어보고 이것을 새로운 전환으로 바꿔보는 결심을 해보는 겁니다. 결심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행은 다음 단계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결심부터 한번 잘해보자고요. 결심부터 잘해보자고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실행 컨텐츠 만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기획 컨텐츠 만드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획하고 제작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홍보하고 운영까지 제대로 한 바퀴를 돌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콘텐츠를 만들고도 수익화로 연결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 완성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수익화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수익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여기 보면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을 하면 끝인가요? 그때부터는 지속 성장하면서 보완을 합니다. 그게 바로 피드백, 홍보, 운영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하고 제작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도 꾸준한 반복 훈련만 하면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단계를 하나씩 거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차후에 스터디를 계획할 때도 이런 단계별로 우리 선생님들이 쉽고 재미있게 하나씩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저 차원에서도 계획을 짜는 게 또 미션이기도 하죠. 자, 우리 미라쌤이 지금 여행 가셔서 지금 즐거우셨어. 지금 이모니콘이 너무 지금 재밌습니다. 지금. 네. 자, 그 다음에 자, 돈이 되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 세 가지 법칙입니다. 공감, 진정성, 구체성입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핵심 사항이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세 가지예요. 공감.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그 콘텐츠를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죠. 그게 공감이죠. 자, 두 번째 진정성입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가 그냥 돈만 벌기 위한 목적이면 진정성이 아니죠. 이 콘텐츠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구체성. 구체성이란 그거예요. 말로만 현란하게 막 정말 될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띄워놨다가 막 마음을 띄워놨다가 실질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제가 요즘 도덕 강의를 억지로 참관을 해요. 도덕 강의는 뭐냐면 오픈 강좌 여기 막 다니다 보면 강의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초짜처럼 그리고 블로그 초짜처럼 제가 강의를 막 그냥 비디오를 끄고 그냥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 다 쏟아줄 것처럼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강의 한 끝날 때쯤 가서 자, 강의 신청하세요. 자, 강의 한 30만 원입니다. 막 이렇게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돈을 주고 많이 해야 계속 강의를 또 많이 들어야 자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많이 좀 변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일회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스터디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스터디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성비 대비 이 방법이 가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요. 어,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인드맵. 제가 마인드맵을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마인드맵을 제가 두 가지 툴로 제작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과연 유쌤 클래스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가 딱 적어보니까 유쌤 클래스는 이렇게 첫 번째 전문가다. 나는 내 이 분야에서 이 다양한 경험으로 해서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검증된 교육 후기가 있고 제작된 교육의 연결, 현장에 쌓았던 그런 경험을 교육을 통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라이브 클래스로 그냥 영상만 딱 하고 올려서 이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습 영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게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챌린지 활동이죠. 지금 우리가 모닝 챌린지와 실행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 활동이라는 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쌤 클래스와 같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 플랫폼 홈페이지도 만들고 블로그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이렇게 스터디 참여하신 분들이 나중에 각자 저는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좀 길러드리고 싶어요.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플랫폼 이야기했죠. 이 플랫폼은 네이버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홈페이지 만들잖아요. 그 플랫폼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내 플랫폼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인드맵을 한번 나중에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것도 한번 스터디에 넣어볼 만 할까요? 이게 가지치기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이게 이제 유센 클래스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고,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유센 클래스, 친절한 유성쌤에서는 뭘 배울 수 있는 거야? 자, 보면 컨텐츠 제작, 그 다음에 컨텐츠 마케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마 이 마인드맵 이 가지치기는 계속해서 뿌리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왜? 기술은 발전하고 배울 것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콘텐츠 제작만 해도 영상 분야에서 기획, 촬영, 편집 이 모든 스킬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리캔버스나 이런 미리캔버스도 카드뉴스 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도 있고 캔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스킬들이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책 쓰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보면 디퓨전, 미드저니, 팩토리 이렇게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솔직히 인공지능 활용을 다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배워야 되긴 하지만 스터디 시간에 그래서 앞으로 지속되는 스터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막 쏟아내서 우리 선생님들이 소화 못하는데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이거 있죠?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는지
쉬운 단계에서부터 고급 단계까지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같이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24년 정말 이게 올해는 정말 핫합니다. 앞으로 여기 위에 보면 플랫폼 많이 있고 거기다가 인공지능까지 있는데 나는 대체 이렇게 정보 폭풍 이렇게 정보가 막 쏟아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막 정말 헷갈리시죠? 아마 배정윤 선생님 같은 경우 배정윤 선생님도 내가 할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할 건 있는데 배울 것 많고 정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막 이것저것 막 외부에서 들어오는 프레스가 정말 정신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정돈하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도.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좀 차근차근 상황에 맞게끔 꼭 필요한 것만 좀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온라인 마케팅은 정말 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이게 물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건 좋지는 않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청소년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배제하고 그래도 성인분들은 마케팅을 다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하지 말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만들고 플랫폼을 선정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제 1교시 때 말씀드렸던 플랫폼 이야기를 드렸죠.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해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1단계가 오픈 서베이 활용법인데요. 이 사이트를 제가 한번 링크를 줌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오픈 survey.io 데이터. 자, 줌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돈 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육 시간에 중간중간에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만 이렇게 좀 많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 딱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픈 서베이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트렌드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부터 업계에서부터 위상을 비교할 수 있는 벤치마크까지 오픈 서베이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조사를 하기에는 정말 시간적으로나 이것도 다 돈 주고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공을 해줘요. 자, 한번 같이 이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시로 이런 트렌드를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 방법을 또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뭐 편집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여기 사이트 다 보셨나요? 다 보셨으면 뭐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열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열렸죠. 박정현 쌤도 열리셨나요? 자, 여기서 트렌드 리포트 바로 가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트렌드 리포트. 일단 이거 사이트 나중에 즐겨찾기 이렇게 하나 해놓으세요. 이렇게 즐겨찾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입니다. 즐겨찾기 해놓고 여기 보면 트렌드 리포트 바로 가기 딱 눌러보시면 여기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이트 하나 떠요. 이런 식으로. 자, 보면 검색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2월 26일자죠. 이렇게 2월 26일자 그 일주일 전에 올라왔네요. 자, 검색 립 트렌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나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트렌드를 보고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식료품 이커머스, 뷰티 트렌드, 시니어 트렌드, 건강식품 트렌드, 여행 트렌드, 카페 트렌드, Z세대 1인 가구 트렌드,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면 뭐 육아 트렌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 년마다 각 항목의
각 카테고리 사업군에 맞는 이런 보고서를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에 대한 목적에 따라서 이 보고서를 매년마다 꼭 체크해 보시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우리 같이 공통사항인 검색 트렌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검색 트렌드 리포트 2024. 자, 이걸 다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 서치.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그 밑에 보시면 트렌드 리포트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거 뭔가요?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냥 뭐 자세하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저는 그냥 뭐 이 숫자 1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냥 이름 적었어요. 뭐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포트를 받으실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사 직군 이거 밑에는 그냥 대충 적으셔도 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 천천히 할게요. 다 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리포트 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딱 하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 완료라고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리포트가 이메일로 왔을 텐데요. 일단 저는 이메일로 온 파일을 선생님들께 줌 채팅창에 같이 파일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줌 채팅창에 선생님 각자 이메일로 왔을 데이터 보고서를 줌 채팅창으로 보내드렸어요. 다 이메일로 다 오셨나요? 다? 저는 방금 이메일로 방금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이메일로 도착 안 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 잘못 적으신 거예요. 아셨죠? 자, 자,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지금, 네, 지원 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이거를 다 써야 이게 신청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네, 네. 이거 안 했더니, 이거 봐. 안 썼더니만 안 여기서 되는 것 같아.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만 적고 간단하게 할까요? 1, 그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 이거 아무거나 선택 이렇게 하고 확인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제가 줌 채팅창에 올려드린 거 그거 바로 실행시키시면 되세요.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줌 채팅창에 올려드린 거. 자,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볼 건 뭐냐면요. 오픈 서베이를 통해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데이터를 미리 한번 좀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만 하고, 이건 기본 지식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은정 선생님이랑 미라쌤이랑 다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스터디를 할 때 카메라가 꺼지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이게 잘하고 계시는지, 어? 혹시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 우리 라이브 스터디의 가장 핵심이 그거죠. 소통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스터디의 가장 묘미인 것 같아요. 자, 한번 열어보세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선생님들 각자 열어보시겠지만 화면 보면서 그냥 보셔도 돼요. 자, 보면 오픈 서베이 2023년, 24년도에 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딱 보면, 물론 이것은 그냥 보면 이거죠. 자, 먹고 사고 노는 모든 것들이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리포트가 작성이 됩니다라는 거. 자, 보면 일단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은 이번에 화두는 뭐냐면 이거예요. 챗 GPT. 이게 정말 요즘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트렌드의 제1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챗GPT는 등장 1년여 만에 인터넷 정보 탐색 방식을 바꿔놔 버렸고, 오픈 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 이상이 챗GPT를 직접 사용하고 답변 만족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자, 이런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0명을 조사를 했대요. 1000명. 우리가 언제 이렇게 1000명을 조사를 하겠어요? 조사를 했으면, 자, 남자 51%, 여자 48%, 그다음에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방 다 했고, 딱 보면 어, 전반적인 검색 형태나 상황 목적별 검색 형태, 그다음에 챗 GPT 관련해서 검색 형태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광이 없는 곳에서 금광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트렌드 요약 바로 보겠습니다. 자, 평소 궁금한 것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서비스 탑 10입니다. 자, 1번이 네이버입니다. 이게, 자, 네이버라고 딱 보면 우리가 무시 못할 게 바로 이제, 아, 네이버, 네이버는 안 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네이버를 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플랫폼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네이버는 뭐예요? 자, 대표적인 게 블로그죠. 블로그도 있을 테고, 카페도 있을 테고, 그죠? 뭐 네이버 TV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하면 상위 노출이죠. 어떻게 보면 상위 노출이죠. 자, 네이버만 해도 공부할 게 앞으로 이렇게 많고, 자,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도 역시 상위 노출, 그 다음에 썸네일 굉장히 또 배울 게 많죠. 그 다음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챗 GPT가 아직은 평소 검색하는데 많이 지금은 아직 현저히 떨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만 아직은 검색하는 데는 신뢰도가 네이버에 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네이버에 일단 중점적으로 둬서 콘텐츠 제작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내가 만들 콘텐츠에 대한 타겟팅을 정하시는 겁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그러면 어떤 플랫폼에서 놀아야 될까요? 뭐예요? 다음. 다음? 네, 여기 다음이 여기가 아닌가? 다음? 어쩜 너 일단은 네이버겠죠, 네이버. 아, 네이버. 여기 보면 30대, 40대가 대부분 네이버 플랫폼에서 논대요, 이렇게. 음, 그리고, 물론 이 데이터가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연령대별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 10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검색을 한대요. 유튜브에서. 근데 요즘 시니어 분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도 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지만 연령대가 MZ 세대에서 더 많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보면 어, 길게 써 있는 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바로 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여성분들 1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검색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0대, 50대는 다음에서 검색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검색을 하면 아 다음에 관련된 이런 포스팅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색 상황, 목적별, 중요, 고려 요소를 보면 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콘텐츠가 예를 들어서 지식 습득이야. 지식 습득이야. 그러면 구글, 구글 플랫폼에서 노출이 잘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업무 학습 교육과 관련된 거야. 그럼 이것도 역시 구글. 그 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것이면 네이버. 그 다음에 컨텐츠면 유튜브. 이런 식으로 각각 항목별로 메인이 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실습이나 이제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각 플랫폼별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있고 검색 상황별, 목적별 선호하는 결과 형태는 검색 결과를 요약되어 있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딱 그 힘들게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막 설명글이 길게 써 있어. 그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스터디를 할 때 최대한 글을 요약하고 그 요약한 내용에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또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할 때 GPT를 이용해서 최대한 어떻게 글쓰기를 잘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미지 사진, 그다음 웹사이트 링크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GPT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GPT 인지 및 사용 경험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사용 경험은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환율은 제 생각에는 이 데이터가 차츰차츰 이제 지금 이렇게 여기가 지금 큰데요. 이제 차츰차츰 이 비율이 현재 사용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GPT를 이용하거나 사용 경험이 있는 이유는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용 경험이 없다라는 게 많았고 사용 경험이 있어도 사용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GPT를 활용해서 각 플랫 제 생각은 그래요. GPT 자체만으로만 가지고는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원하는 검색을 원하는 건데 이제 이 GPT를 활용해서 블로그 글을 쓴다거나 유튜브 대본을 쓴다거나 또는 인스타그램 카툰뉴스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연계선상에서 첫 번째 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다음에 자료 수준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스터디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언급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했고요. 자, 이게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의 교집합을 찾아라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 서두에 시작할 때 7개, 8개 각자의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나만의 키워드를 이렇게 왼쪽에 적어봤어요. 아까 전에 이렇게 적어봤죠. 적어보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원하고 찾고 있는 해시태그가 따로 있습니다. 자, 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나는 적었어. 아까 전에 우리가 적은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고객들이 원하는 검색어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원하는 검색 키워드를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이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뭐냐면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검색어와 내가 원하는 검색어에 대한 이 교집합을 찾는 겁니다. 이 교집합. 이걸 찾고 매칭을 시켜야 앞으로 콘텐츠를 하고 그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연락 올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 블로그 조회수나 블로그 방문자가 높다고 해서 수익화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많이 왔다고 해서 그 블로그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는 것은 그건 정반비례입니다. 많이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 1,000명이 하루에 방문을 했어요. 그럼 그 1,000명이 나에게 한 사람당 10,000원씩 써서 1,000,000원을 나한테 쓰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 블로그를 보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같이 파트너십을 맺든가 돈을 주든가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거죠. 그래서 블로그 조회수가 방문자가 돈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고객들이 원하는 키워드와 매칭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저로서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막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간추리고 해서 가운데에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런 훈련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비단 오늘 첫 시간에는 이제 이런 해시태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이트들도 한번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연구를 해봐야 키워드에 대해서 제대로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저도 오늘 첫 번째 날이라서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단계는 온라인 마케팅 마인드 세팅입니다. 자, 꾸준한 브랜드 컨셉을 유지하고 동영상 활용하고 사진 영상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이 시각적인 콘텐츠가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안 봐요. 인스타그램 특히 그렇죠. 시각적으로 첫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다음 장을 넘기죠. 유튜브도 그래요. 첫 영상을 딱 틀어서 10초 이내에 갈라집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참여 유도 이벤트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는 이런 키워드, 브랜드 키워드 이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스터디 때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정말 이게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자, SNS 콘텐츠를 네트워킹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터디하면서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데요. 이제 이 네트워킹 순서는 영상 기반으로 시작했을 때의 순서입니다. 자, 나는 영상을 정말 잘 찍었어. 그러면 이걸 나중에 어떻게 포스팅을 어떻게 시키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포스팅을 시키고 그래? 유튜브에 일단 영상을 올릴 때 우리가 유튜브를 만들 때 뭘 쓰나요? 자, 영상 찍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글도 쓰죠. 그 다음에 키워드도 쓰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핵심 문구도 쓰죠. 핵심 문구 이런 내용들 쓰죠. 자, 그래서 영상이 아까 전에 보면 영상 안에 보면 글, 사진, 소리 있죠. 컨텐츠 사요소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으로 콘텐츠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자, 글 써놓은 거 있죠. 글 써놓은 것을 블로그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만들었죠. 영상 만든 것을 블로그에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그대로 쓸 수가 있죠. 자, 키워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정리한 거 그대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유튜브만 힘들지 이 단계로 내려갈수록 쉬워져요. 이 단계로 내려갈수록.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자, 사진, 영상 그대로 쓰면 되죠. 자, 글, 키워드 그대로 쓰면 됩니다. 내용 정리, 핵심 문구 이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페이스북에서 쓴 거에서 인스타그램 플랫폼에 맞게끔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튜브,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만 제대로 세팅만 해놓으면 네이버, 구글에 그대로 100% 노출이 돼요. 100%. 이것은 하나만 포스팅했다고 해서 나오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꾸준하게 해야 안정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이건 100%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를 일회성으로 할 수는 없죠.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같이 꾸준하게 해야 뭔가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아까 이런 순서대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난 접근을 할 수가 있나요? 자, 이겁니다. 자, 유튜브는 롱폼과 숏폼이 있고, 촬영도 있고, 편집도 있고, 썸네일도 있고, 키워드 산출도 있고, 영상 제목도 만들어야 되고요. 자, 지금 배종윤 선생님 지금 표정, 이거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지금, 그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구나. 지금 오늘은 전체적인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뭐 등산을 하기 전에 지도를 통해서 루트를 정하죠. 어디가 쉬운 길인지, 어디로 내려오면 쉽게 내려올 수 있는지 그런 것처럼 SNS 콘텐츠도 그런 방법으로 길을 찾아보는 겁니다. 유튜브,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구나. 페이스북도 이렇게, 인스타그램도 이렇게, 그다음에 네이버, 구글 상위 노출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에 빠진 것은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툴도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보면 리튼이나 이 GPT가 지금 제가 여기에만 이렇게 집어 넣었는데요. 여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GPT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영상을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네트워킹 방식이라면 이제 글쓰기, 블로그 중심의 네트워킹 확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터디를 할 때 영상으로도 한번 배분을 시켜보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SNS에 콘텐츠를 배포시키는 것도 한번 훈련을 해볼 예정이에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터디를 할 때 뭘 배우나라고 하잖아요. 계획하고 제작과 마케팅과 그다음에 결국은 브랜딩입니다. 이 네 가지가 확고하게 자리 잡히면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서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디 광고 대행사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죠? 제작이라고 했죠. 아까 제작이라고 했죠. 3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3단계. 3단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고 하면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저랑 같이 교육을 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솔직히 오프라인은 교육의 한계가 좀 있으니까 이런 스터디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 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못하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방법은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좀 100% 블로그 포스팅에 최적화된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나중에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 훈련할 때 더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요약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건 블로그도 알고리즘이 있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하면서 꾸준하게 해도 상위 노출이 됩니다. 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경영을 공부를 해봐서 호피라는 게 있죠. 결국은 자기가 팔 상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을 형성을 해야 되고 프로모션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하고 또 장소 어디서 팔아야 될지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팔잖아요. 장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호시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커스터머 볼류, 내 상품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고객이 얼마나 편리하게 제품을 접근할 수 있는지. 이것은 비단 뭐 물건을 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유튜브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내 유튜브로 와서 어떻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나와 고객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그런 마케팅 포시입니다. 이전에는 P인데 이제 포시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건 포피는 사용자 중심, 나 중심으로 했다라면 이것은 고객 중심인 거죠. 말 그대로 고객 중심. 자, 이제 어디 몇 페이지 남았는지 보여드려야 이제 거의 이제 얼굴을 좀 희망을 가질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한 5, 6페이지 남았어요. 근데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이렇게 돼요. 이제 제품 기획, 노출, 설득, 관리, SNS 운영은 기획하고 노출시키고 좋아요, 피드백 이제 이런 부분인 거고 이건 같이 실습을 해봐야 이런 운영 방식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작 입문에 있어서는 뭐 텍스트, 사진, 동영상, SNS 이 중심으로 우리가 스터디를 다 같이 할 거예요. 이 스터디를 할 거고요. 그러면 대체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공부를 하나요? 라고 보면 여기 보면 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교육 프로그램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건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에요. 여기 보면 콘텐츠 제작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배우는구나. 여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키네마스터에서는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배우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수시로 우리가 스터디할 것들을 커리큘럼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텍스트, 사진, 동영상, SNS 기반으로 해서 모든 우리가 스킬적인 부분이나 공부를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올려놨고요. 어,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니까. 자, 원래는 이제, 이런 토론도 해보면 좋겠는데, 이 토론은 우리 시간 많으니까요. 이건 다음 스터디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콘텐츠,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잘 해오셨는데, 이건 정말 사람들에게 네 가지 포시를 줄 수 있는 게 콘텐츠가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것도 다음 슬라이드 때도 이야기해 볼게요. 어떤 카테고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이런 내용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숙제는 그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불편한 부분, 이것을 콘텐츠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거 있죠? 이것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한번 발견하는 훈련이에요. 발견하는 훈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아까 오픈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새들이 날아갈 때 혼자 날아가지 않죠. 혼자 날아간 새들은 공격 대상의 목표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쳐요. 그렇지만 같이 날아가고 하면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새더라고요. 특히 철새도 그렇죠. 그래서 혼자 지치게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스터디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배워나가시면 그리고 배운 것을 실행으로 옮겨나가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큰 크리에이터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스터디는 새와 같다. 새 그룹과 같다. 이렇게 같이 한번 날개짓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날아봅시다. 이렇게. 날아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날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지치면 서로 피드백도 주고 서로 응원해주는 우리 유생 클래스 스터디, 정기 스터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슬라이드대로만 하면 저도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에피소드와 이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단축되는데요. 최대한 정시에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